이번 강의에서는 실제 C 언어에서 펑션들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두 개의 코드를 통해서 펑션이 무엇인지 잠깐 맛배기를 보신 상황인데요. 그럼 펑션이 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펑션은 제로 또는 뭐 그 이상의 개수의 데이터를 입력받습니다. 이 앞의 예제에서는 radius라고 하는 원의 반지름이었죠. 그 반지름을 입력받습니다. 그 입력받는 그 값을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즉, 그 radius라는 변수, 그리고 아까 r, 전달된 그 r이라는 값이 radius로 들어가죠. 그 값을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또는 argument라는 말로도 부릅니다. 자, 그러면 그 펑션은 그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서, 물론 뭐 이용을 안 해도 되기는 됩니다. 근데 필요 없으면은 이용을 안 해도 되긴 돼요. 근데 좌우간 그 파라미터가 필요하면 이용을 해서 또 자기가 원하는 액션을 합니다. 왜냐, 펑션 속에는 여러 개의 스테이트먼트들이 있죠. 그 스테이트먼트들이 각각 하는 것은 액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스테이트먼트들의 그 시퀀스에 의해 가지고 정의된 그 특정한 액션을 수행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결과를 제공합니다. 네, 이 결과는 return statement에 의해서 return 바로 뒤에 들어가는 그 값이 바로 그 펑션의 return 값입니다. 그 return 값은 호출한 함수, 요 앞에 예에서는 main 펑션에 해당합니다. 그 호출한 함수로 전달되고 그 값이 필요한 경우에는 호출한 함수는 변수에 의해서 그 결과 값을 변수를 이용을 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때 사용되는 거는 assignment 오퍼레이터가 사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에서 그 펑션의 최종 결과값은 리턴에 의해서 전달이 되지만요. 여기서 사이드 이펙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함수 속에 printf로 뭔가를 출력했다거나 또는 다른 어떠한 액션을 취했는데 그 액션이 펑션 종료 이후에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러면은 그 펑션의 사이드 이펙트가 되는 거죠. 그 경우에 따라서는 리턴 밸류보다도 이 사이드 이펙트를 중심으로 펑션 설계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우리가 서브 루틴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거고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그 프로블럼 브레이크다운을 통해서 나온 그 서브 태스크들 있죠. 작은 태스크들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는데 보통 함수가 사용이 됩니다. 네, 펑션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펑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펑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종류의 문법을 아셔야 합니다. 첫째는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두 번째, 정의된 함수를 어떻게 호출해서 사용하는가.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함수 선언이라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변수 선언만을 보아왔는데 함수 역시 사용하기 전에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 함수 선언의 문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토픽을 이해하시면 기본적인 함수의 사용법을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그 이후에 몇 가지 좀 고급 개념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파라미터를 어떻게 전달하는가. 그러니까 호출하는 함수가 호출당하는 함수에게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는가.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반대로 그 펑션, 호출당한 펑션이 호출한 펑션한테 어떻게 값을 제공하는가. 리턴 밸류죠.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토픽은 바이다이렉셔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포인터를 사용합니다. 네, 뒤쪽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펑션을 정의하는 문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펑션은요, 헤더와 바디로 구성됩니다. 자, 제가 여기에서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게 실제 펑션이고요. 이거 외에도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사용해왔던 메인 역시 하나의 펑션입니다. 자, 헤더는요, 이 맨 위에 있는 요 줄이 헤더에 해당합니다. 이 헤더는 몇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지는데요. 첫째는 맨 앞에 나오는 것이 return type입니다. 자, 이 함수가 종결했을 때 어떤 value를 제공해 줄 것이냐. 네, 거기에 그 값의 타입이 무엇이냐. 그거를 정의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int 그 main이라는 문법을 많이 써왔죠. 그 말은 return value가 인테저인 함수인 main을 쓰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인 맨 마지막에는 return zero라는 그 스테이트먼트를 사용을 하는 거죠. 네,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좌우간 펑션이 다 종료했을 때 최종적으로 제공하는 그 값이 무슨 타입이냐, 이거를 제시하는 것이 맨 앞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void라는 타입을 사용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인테저, float, 캐릭터, 스트링, 뭐 더블 이런 거를 공부를 했는데 void 타입은 무슨 뜻이냐면 값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함수를 보시면 맨 뒤에 return statement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는 값을 제공해주지 않는 함수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 함수는 아무 값도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로 void라는 타입의 이름을 이 앞에다 씁니다. 마찬가지로 이 함수는 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 의미는 나는 실행되기 위해서 아무 값도 전달받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함수를 파라미터가 없는 함수라고 보통 부릅니다. 자, 그리고 가끔은 이 파라미터가 없을 때 괄호를 비워두는 경우도 있지만 이 안에다 void라고 그냥 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void는 어차피 아무 값이 없다, 타입도 없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void를 쓰나 이렇게 빈 괄호를 그냥 놔두나 사실은 차이는 없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헤더입니다. 자, 헤더를 그 구성하는 이제 리턴 타입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펑션의 이름입니다. 자, 메인 펑션에서는 메인이 펑션의 이름이 되는 거죠. 이 예제에서는 greetings라는 것이 함수의 이름입니다. 자, 이 함수의 이름은 호출할 때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리면 함수의 이름은 잘 지으셔야 합니다. 자, 왜냐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함수의 이름을 보고 이 함수가 뭐 하는 함수인가를 알아야 하는데요. 함수의 이름을 뭐 이상하게 지으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함수 또는 펑션이라는 함수 뭐 이렇게 지으시면은 이 함수가 뭐 하는 함수인지를 그 내부 코드를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함수의 이름은 최대한 이름만 보고도 그 하는 역할을 알 수 있도록 이름을 친절하게 지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요소는 포멀 파라미터라는 건데요. 아까 같은 경우는 radius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었죠. 즉 누군가가 이 함수를 호출할 때 값을 제공해주면 그것을 받을 변수, 그 변수를 이 괄호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 부분이 여기 포멀 파라미터죠. 네, 이 앞의 예제에서 그 get circle size라든가 get circle circumstance라는 펑션은 reduce라는 변수 하나만 받았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두 개 이상의 그 파라미터, 즉 변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컴마에 의해 가지고 구분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사각형의 사이즈를 구한다. 그러면 width와 height를 전달받아야 되겠죠.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 float width, float height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변수 선언을 이 괄호 안에다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헤더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자, 헤더에는 return type, 펑션의 이름, 그리고 파라미터들의 리스트, 즉 변수들의 리스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디에는 어떻게 되느냐? 바디는 일단 브레이스를 열고 브레이스를 닫고 이 브레이스부터 시작을 합니다. 마치 그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 또는 블락하고 같은 문법이죠. 그리고 이 펑션 안에는 로컬 디클레레이션과 스테이트먼트가 들어갑니다. 네, 보통 변수 선언을 이 안에다 넣는데요. 로컬 변수가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로컬 디클레레이션에 의해서 선언된 변수들은 변수 선언되는 그 순간부터 그 펑션의 끝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는 액션을 정의할 수 있는 스테이트먼트들의 시퀀스가 저 뒤에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가 그 펑션을 설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어드바이스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사실은요, 펑션을 만들 때 펑션의 헤더를 굉장히 정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펑션 헤더에는 중요한 요소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첫째, 펑션의 이름이 들어가죠. 그리고 펑션에 입력되는 파라미터 리스트가 들어갑니다. 자, 파라미터 리스트는 이 펑션이 받아들여야 하는 정보이죠. 마지막으로 이 펑션이 끝나고 나서 제공해주는 그 리턴 밸류의 타입이 들어갑니다. 자, 이 세 가지는요, 펑션의 이름과 입력 정보와 출력 정보 이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즉, 이 펑션이 뭐 하는 함수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기술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이 펑션 헤더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펑션 헤더를 정의할 때 굉장히 좀 신경을 써서 알아보기 쉽게 정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펑션 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펑션 콜은 이미 정의된 함수를 사용하는 것, 즉 호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까 예와 같이 greetings라는 펑션이 있을 때 다음과 같이 greetings 해놓고 괄호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쭉 메인이 실행되다가 이 문장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 greetings의 시작으로 점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greetings가 실행이 되고요. greetings가 실행되는 도중에는 이 main 펑션은 그 자리에서 멈춰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greetings가 실행됐습니다.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greetings를 호출한 바로 다음 액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문장에 그냥 호출만 있었다. 그러면은 다음 스테이트먼트부터 그 메인이 다시 계속되는 거고요. 만약 greetings 앞에 assignment 문장이 있었다. 그러면 greetings의 return value, 물론 이 greetings는 리턴하지 않는 함수죠. 그 return value를 특정한 변수에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또한 저 greetings라는 저 펑션 콜이 printf의 저 뒤에 value 파트에 들어가 있다면 그 greetings가 리턴해 준 value가 아마 printf 문에 의해서 출력되도록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는 함수를 호출해서 실제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펑션 콜입니다. 자, 그럼 펑션 콜의 문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펑션 콜은 일단 함수의 이름을 여기 써주시고요. 무조건 괄호를 여십시오. 심지어는 파라미터가 없는 경우에도 괄호는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괄호 안에 필요하다면 파라미터의 value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 value가 저 펑션 속에 있는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그 variable로 건너가게 됩니다. 전달되게 된다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여기 세미콜론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스테이트먼트가 되기 위해서는 펑션 콜 뒤에는 세미콜론이 있어야 되고요. 네, 만약 printf나 뭐 이런 다른 문장의 일반 요소로서 사용이 됐다면 그런 경우에는 세미콜론이 없이 expression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파라미터는 기본적으로 호출하는 함수가 호출당하는 함수에게 넘겨주는 그 정보를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파라미터라는 말 외에 아규먼트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둘은 이 함수 호출 관점에서는 같은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이 리포트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리포트라는 함수 속에 세 개의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파라미터는 변수들이죠. 그래서 num1, num2, 그리고 sum이라는 변수 세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수 세 개가 이 안에 선언이 되어 있다면 호출을 할 때 세 개의 value를 전달해 줘야 합니다. 이와 같이 report라는 그 함수의 이름을 쓴 다음에 값을 세 개를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예에서는 세 개의 값이 세 개의 변수입니다. 그래서 a의 값, b의 값, c의 값이 저 뒤에 있는 num1, num2, num3로 이렇게 건너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리포트를 호출하는 요 순간에 이루어지는 그 파라미터의 전달은 사실 어사인먼트하고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a라는 함수, 이제 메인 속에 있는 a라는 변수의 값이 리포트에 있는 num이라는 변수로 이렇게 어사인 되는 거하고 완전히 같은 그런 효과가 난다는 것이죠. 네, 물론 여기에서 a라는 변수는 로컬 변수이기 때문에 리포트 속에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num이라는 변수는 그 리포트 안에 선언되어 있는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메인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과정은 메인에서 num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고요. 그래서 메인에서 주는 이 변수들을 리포트의 변수인 num1, num2, num3가 이제 어사인 받는 그런 과정으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 A의 값이 얼마였죠? 네, 10이었습니다. B의 값 20이었죠. C의 값은 A 더하기 B니까 C의 값이 30이 되겠죠.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num1은 A의 값인 10을 받게 되고요. num2는 B의 값인 20을 받습니다. 그리고 sum은 그 두 개의 값을 더한 30이라는 값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펑션의 바디는 이 세 개의 변수 안에 저장된 10, 20, 30이라는 값을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스테이트먼트의 의미는 이제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num1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num2는 여기, num3는 여기에 출력됩니다. 즉, 10 더하기 20은 30. 이러한 메시지가 출력되게 되겠죠. 다 끝나고 나서는 다시 펑션, 그 메인 펑션으로 돌아옵니다. 그 이후 스테이트먼트는 return 0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함수가 그 메인 함수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네, 함수를 호출할 때는요, 다음과 같이 합니다. 이게 함수의 이름을 쓰시고, 그 다음에는 value들을 주시는데, 이 value는 그 펑션의 그 파라미터 변수들로 전달되는 함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두 가지 종류의 파라미터를 좀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예제에서는 A, B, C가 되는데요. 파라미터로 전달해주는 그 호출하는 함수에서 주는 값, 그 값을 액추얼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액추얼 파라미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r이라는 값을 메인에서 전달해 줬는데 그거를 get circle size라는 함수의 레디어스로 받았다. 이 경우에 r은 액추얼 파라미터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 뒤에 레디어스라는 받는 변수는 무엇이냐? 네, 그거는 포멀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저간 그 함수 호출할 때 호출하는 함수한테 죄송합니다. 호출하는 함수가 호출받는 함수한테 넘겨주는 값을 액추얼 파라미터라고 하는데요. 그 액추얼 파라미터는 value가 들어갑니다. value. value로서는 이런 상수가 올 수도 있고요. 변수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펑션 콜의 그 결과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a 더하기 6이라고 하는 익스프레션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간에 value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면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일단 그 액추얼 파라미터들은 value를 계산한 이후에 그 value의 값이 저쪽 호출 당하는 펑션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formal 파라미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formal 파라미터는 호출을 당하는 함수가 넘겨받은 value를 받기 위해 선언하는 로컬 베리어블들입니다. 다음과 같이 integer num1, integer num2, integer sum 이렇게 세 개의 포멀 파라미터가 선언이 되어 있죠. 하지만 뭐 원하신다면 동일한 타입을 써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변수는 integer, 두 번째 변수는 float, 세 번째 변수는 character 뭐 이런 함수를 정의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예에서는 세 개의 변수가 모두 다 integer 변수인 거죠. 자, 아까 제가 액추얼 파라미터는 넘겨주는 값이고 value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formal 파라미터는 이렇게 넘겨주는 값을 받기 위한 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넘겨주는 값과 받아들이는 변수는 1대1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a라는 그 값이 넘어간다면 그걸 받는 인테저 값이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b도 하나 있어야 되고 a 더하기 b라는 값 자체도 여기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이 각각의 파라미터들은 그 페어별로 타입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이 인테저 변수랑 첫 번째 그 포멀 파라미터도 인테저여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세 번째 값이 플로트 타입이었다면 저 뒤에 있는 변수도 역시 플로트 타입이어야 합니다. 즉 포멀 파라미터와 액추얼 파라미터의 그 타입은 원래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다만 제가 지난 시간에 implicit type conversion을 설명드렸습니다. 그 implicit type conversion에 의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타입은 또 허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float 타입을 받는데 인테저를 보낸다. 가능할까요? 네, 사실 가능합니다. 인테저의 값을 보내고 저쪽에서 플로트의 값을 받아들여도 되긴 되는데 다만 대부분의 컴파일러가 경고를 보낼 겁니다. 이거는 혹시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워닝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바람직한 코딩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액추얼 파라미터가 포멀 파라미터로 이렇게 전달되는 과정은 복사되는 과정입니다. 어사인먼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값이 계산되고 그 값이 이 안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a가 num1으로 전달이 됐는데 이 과정은 a의 값이 num이라는 전혀 다른 변수로 복사되는 것이지 그 a 자체가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게 어떻게 다르냐면 레포트 안에서 제가
num이라는 변수는요, num1 변수는 a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복사본이기 때문에 num1을 아무리 바꾼다고 하더라도 원래 변수인 a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a를 num1에 복사하고 복사된 num1을 아무리 바꿔봐야 a라는 변수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그 내용이 바로 이 복사된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return value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return value는 그 함수가 종료할 때 마지막으로 이 함수의 결과는 이것이다 라고 제공해 주는 값이 바로 return value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multiply라는 함수가 있죠. 이 multiply라는 함수는 인테저 두 개, x와 y를 입력받아서 인테저 하나를 리턴해 줍니다. 그 리턴해 줄 때 이와 같이 x 곱하기 y라는 그 두 수의 곱을 리턴해 줍니다. 자, 그럼 호출을 할 때 메인에서 호출을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메인 함수에는요, 이 멀티플라이를 호출하는 그 명령이 있습니다. 여기에 6하고 7을 이렇게 보내는데 6이 x로 전달되고 7이 y로 전달됩니다. 네, 그 이유는 그 순서 때문입니다. 6이 앞에 나오니까 앞에 나오는 변수가 받고 7이 뒤에 나오니까 뒤에 나오는 변수가 받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 포멀 파라미터는 변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멀티플라이 속에는 변수가 있고요. 그 변수라고 하는 것은 메모리 공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x와 y라는 메모리 공간이 있고 그 공간 안에 6과 7이 각각 어사인 되는 과정이 이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그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x 곱하기 y를 계산을 해서 밸류를 만듭니다. 네, 6 곱하기 7은 42죠.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이 값이 42가 됩니다. x 곱하기 y가 40이죠. 그럼 42의 값을 리턴했습니다. 리턴한 다음 뭐냐면 이 펑션 콜의 결과는 40이라는 인테저 숫자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multiply라는 이 파트가 42라는 값을 전달해 줍니다. 그 값이 어사인먼트에 의해서 product라는 변수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자, 이게 리턴 밸류의 역할입니다. 즉 함수의 최종 결과값으로서 호출한 함수에게 전달해주는 그 밸류가 리턴 밸류인 거죠. 자, 그러면 그 리턴 타입은 무엇이냐면 이 리턴 밸류가 무슨 타입인지를 명시해 주는 것이 바로 리턴 타입입니다. 이렇게 인테저 멀티플라이라고 선언을 한다면 네, 이 부분 선언이 아니고 사실은 정의죠. 선언은 이겁니다. 자, 인테저 멀티플라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이 함수의 리턴 밸류는 인테저 타입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와 같이 인테저 변수를 이용해서 그 함수의 결과값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함수의 선언, 펑션 디클레레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함수의 선언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이와 같은 함수를 사용할 테니까 좀 미리 준비해 주세요 라고 컴파일러한테 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펑션의 definition, 정의가 있습니다. 근데 요 위에 보시면은 자, 내가 이 다음에 이런 함수를 정의하고 사용할 것이다 라고 그 정보를 이 앞에다 써놓은 파트가 있죠. 이 파트가 함수 선언에 해당하는 파트입니다. 자, 그럼 이 함수 선언의 역할은 무엇이냐? 네, 이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multiply라는 함수가 사용이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은 펑션 콜입니다. 펑션 콜이 이루어졌는데요. 펑션 데피니션은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즉 펑션 콜이 펑션 데피니션보다 앞에 있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C 언어 컴파일러가 처리하기에 좀 약간 좀 불편합니다. 왜냐?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함수를 사용을 한 거니까. 네, 그래서 저 뒤에 좌우간 그 데피니션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런 함수가 만들어질 것이고 사용하겠다라고 미리 정보를 알려주면 컴파일러가 잘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위해서 주는 정보가 디클레레이션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이 뒤에 나오는 함수를 사용하는 예를 들었는데요. 이 함수가 앞에 나오면 어떠냐? 함수 선언이 필요 없을까요? 네, 그 경우에도 C 언어는 선언을 해야 됩니다. 네, 그게 문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또 우리가 에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함수 선언을 하는 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법 굉장히 쉬운데요. 자, 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수를 정의할 때는 함수의 헤더와 바디를 정의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 펑션의 바디는 그냥 놔두시고요. 펑션 헤더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대로 이렇게 그 카피를 하신 다음에 저 위쪽에 어딘가에다가 페이스트를 해주십시오. 네,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 뒤에 세미콜론을 반드시 찍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펑션의 디클래레이션이 완성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디클래레이션 문법은 굉장히 쉬운데요. 함수 데피니션이 있으면 그 데피니션을 통째로 복사해서 저 앞에 붙인 다음에 그 뒤에 세미콜론 하나를 넣어주시면 그러면은 함수의 선언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한두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는 함수 선언은 프로그램의 앞쪽에 넣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 펑션 콜이 이루어지기 전에 선언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함수 선언은 무조건 실제 그 함수가 사용되는 위치보다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이 함수를 사용할지 모르는데 맨 앞에다 넣는 게 가장 확실하겠죠. 그래서 맨 앞에다 함수 선언을 모아두는 것이 관리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이렇게 파라미터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실제 C 언어가 요구하는 거는 이 파라미터의 이름이 아니고 이 파라미터의 타입입니다. 따라서 이 뒤에 있는 num1 또는 num2라는 값은 value죠. value가 아니고 이름입니다. 이름. 그 이름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타입만 집어넣고 그 파라미터의 이름은 생략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함수는 print with comma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long 타입의 숫자 하나를 입력받아서 다음과 같은 액션을 합니다. 자, 1000, 100를 계산을 하는데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보여드린 예제 프로그램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num을 1000으로 나눈 나머지를 1000에 넣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1000으로 나눈 몫을 1000에 넣고 1000으로 나눈 나머지를 100에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03D, %03D로 출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단 세 자리의 그 공란을 확보하고 그리고 만약 여기 나오는 그 1000나 100가 세 자릿수보다 좀 작은 자릿수가 나온다면 그 앞부분을 다 0으로 채우기 위함입니다. 자, 이와 같이 그 메인 함수에서 그 print with comma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number라는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이번에는 긴 그 숫자를 입력받기 위해서 long 타입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long 타입을 사용하실 때는요, scanf나 printf에서 %ld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ld를 사용하셔야 한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float를 사용할 때는 %f를 사용하는데 더블 타입을 사용하실 때는 %lf를 사용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저하간 여기에서 제가 %d를 안 쓰고 %ld를 쓴 이유는 여기서 출력되는 타입이 long 타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넘어가는 숫자가 이제 그 long 타입이죠. 그럼 받는 숫자도 long 타입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long 타입의 그 파라미터를 선언을 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return 다음에 아무 값이 없죠. 그리고 나서 void 타입으로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return value를 뭐 assign 한다거나 그런 명령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펑션 맨 마지막에 있는 빈 return은 사실은 생략해도 됩니다. 네, 생략하셔도 그냥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펑션의 문법을 살펴봤는데요. 이 펑션은 사실 두 가지의 개념으로 응용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핑이고요. 두 번째는 서브루틴입니다. 매핑의 관점은 입력 파라미터를 결국 리턴 밸류로 이제 변환해 준다라는 관점에서 펑션을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sign이라는 함수가 있죠. 수학 함수가 있습니다. 이 수학 함수는 각도를 받아서 하나의 밸류 0에서부터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값이죠. 그 값으로 매핑을 합니다. 즉 입력 파라미터를 출력되는 리턴 밸류로 매핑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lower to upper. 이거는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꿔주라 이런 뜻입니다.
소문자 캐릭터를 받아서 그 캐릭터를 그에 해당하는 대문자 캐릭터로 바꾸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문자 A가 파라미터로 주어지면 대문자 A를 리턴 밸류로 제공해주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정의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형태로 입력을 출력으로 매핑하는 매핑을 구현하는데 펑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개념은 서브루틴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개념이 바로 아까 제가 스트럭처드 프로그래밍과 관련해서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그 개념입니다. 큰 프로그램을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된다면 그 모든 코드를 펑션 하나에 넣으면 너무 복잡하고 길어서 설계하기도 어렵고 디버깅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쪼갠 다음에 각각의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주는데 그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는 서브 프로그램이 바로 펑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은 이 관점에서는 펑션의 매핑 기능보다는 사실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스테이트먼트들의 그 실행, 즉 액션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C 언어의 프로그램 그 펑션은 다음과 같은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응용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기능을 다 커버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펑션을 우리가 왜 쓰느냐 그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간단한 예제만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펑션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펑션의 그 용도는 문제를 작게 나누는데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요. 두 번째는 코드를 재사용할 때 사용합니다. 왜냐? 펑션을 한번 정의하면은 여러 번 호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함수 하나가 있다. 그 함수를 한 번만 호출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호출합니다. 그것도 여러 군데에서 호출을 합니다. 여러 위치에서 호출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작성해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코드, 그런 재사용하기 좋은 코드를 만들어주는 것이 펑션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떤 그 시스템이 기능을 제공을 할 때 펑션의 형태로 제공을 해줍니다. 자, 예를 들면은 화면에 뭔가를 출력해주는 명령, 네, printf죠. printf를 C 언어가 제공을 하는데 네, printf의 정체는 바로 펑션입니다. printf가 펑션이라는 거죠. scanf도 펑션입니다. 그러니까 C 언어라든가 아니면 운영체제가 어떤 기능을 제공을 한다면 그 기능은 거의 대부분 펑션의 형태로 제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개념으로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펑션을 쓰게 되면 여러 변수를 로컬 베리어블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게 좋냐면 글로벌 베리어블을 우리가 사용을 한다면요. 여러 함수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편리하기는 하지만 보안이라든가 또 버그 발생 가능성 관점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변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변수를 반드시 사용할 그 펑션 안에만 그 선언을 하고 사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면 정보가 불필요하게 다른 곳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호하고 내가 원하지 않게 막 값이 바뀌는 것을 막아주는 방법이 펑션을 쓰고 펑션의 로컬 베리어블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글로벌 베리어블은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실제로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는 글로벌 베리어블은 웬만하면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이 거의 원칙화되어 있습니다.